대표님,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다 분석해서 조직 성장 단계별 어떠한 이슈가 발생하고 어떻게 미리 대응해 나갈 수 있고 어떻게 저희가 서비스로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싹 요약 정리한 것이 바로 또 인사하는데 무슨 얘기야? 여러분, 인사는 비즈니스와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떤 도덕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고 결국은 비즈니스의 성공과 변화를 견인하기 위한 조직 개발에 대한 게 인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비즈니스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잘하는 것은 이 변화 관리. 비즈니스가 변화함에 따라 그 역동성으로 어떻게 조직이 변화하고 어떻게 사전적으로 이것을 대응해 나가며 전략적으로 활용할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만 기억하시면 된다? 가장 먼저 중요한 거, 비즈니스 변화다. 자, 제가 진짜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요. 왜 우리 회사 이렇게 변해요? 여러분 회사 너무나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새로운 시도를 해나가고 정체되어 있지 않고 비즈니스를 새롭게 계속 개발해 나가고 새로운 시도들을 하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조직은 변화하는 거고 그게 여러분의 미래를 견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변화가 핵심이다. 그리고 이건 너무나 좋은 것이다.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비즈니스가 변화함에 따라 조직 외부 요구도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법 규정 적용 범위가 달라져요. 자, 비즈니스 성장한 건 무슨 소용이야? 자, 비즈니스가 성장했다는 건 뭐예요? 서비스를 다각화시킨다는 건 뭡니까?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했고 직원 수도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럼 나라는 너 돈을 제대로 쓰고 있니? 제대로 고용하고 법에 맞춰서 제대로 하고 있어가 갑자기 들어옵니다. 언제부터요? 매출액이 어느 정도 일정상 넘어가고 직원 수가 넘어가고요. 외감 나오는 게 보통 100명 이상, 매출액 100억 이상 이때 같이 이 두 가지가 실제 경우에 많이들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것인데요. 이 두 가지 요소. 그러니까 우리는 직원 수가 적으니까 문제 없어. 아닙니다. 매출액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직원 수가 넘어가면 이게 다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셔야 되고 이렇게 조직이 성장하고 잘 나가는데 직원들이 느끼기에는 아니면 대표님이 생각하기엔 지금 예전에 했던 대로 막 달리면 되지. 아니에요. 30에서 넘어가는 순간 근로기준법 달라지고 100명 넘어가는 순간 되게 철저하게 들어오고 여기에 또 매출액에 따라서 내부 감사, 외부 감사 다 실시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성숙하고 회사가 잘 돼감에 따라서 여기에 역동적으로 조직 외부 요구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크게 법 규정 적용 범위가 달라지고 두 번째 주주 요구 범위가 달라집니다. 주주가 우리 아직 상장 안 했는데 여러분의 투자자도 여러분의 주주인 거죠. 그렇죠? 스톡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역사회 회사가 여러분의 상품의 인지도가 높아지면 사회적으로 기여할 것을 사회는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법 규정, 리갈적인 이슈, 그 다음에 스톡홀더, 주주들의 요구 그리고 지역사회 요구 범위 이 큰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사회 요구가 사회 조직적으로 외부적인 요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지금 궤도 타고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어떤 장벽을 맞이했어요? 조직 외부 요구입니다. 그쵸? 엑스터널한 니즈가 막 발생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것. 비즈니스 모델의 성숙함과 조직 외부 요구라는 것 안에서 또 교집합적으로 조직 내부 변화가 야기됩니다. 자, 설명해 드려볼게요. 크게 조직에 대한 것, 채용에 대한 것, 구성원에 대한 게 달라지는데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비즈니스 변화를 시작해요. 사업을 다각해볼까? 우리 신사업을 진출해볼까? 라고 할 때 조직 구조가 바뀌겠죠. 쉽게 생각하면 조직도가 변합니다. 제가 진짜 많은 회사에서 저를 항상 이렇게 성장 궤도에 많이 부르시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조직도 항상 다시 재구성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럼 조직이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전략적인 거고 당연한 거죠. 조직이 비즈니스 위해서 당연히 맞춰져 있는 거니까 변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직 구조가 달라지고 자, 조직 구조가 달라진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맞는 직무가 달라진 거죠. 신사업에 진출해요. 지금 우리는 컨텐츠 사업을 했는데 이거 너무 잘하니까 연관된 걸로 이커머스를 해볼까라는 아주 새로운 그렇지만 연관성 있는 걸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직무는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한 사람이 다양한 업무를 했다면 조직이 커가짐에 따라서 전문화되고 세분화됩니다. 그러니까 직무 구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뭐가 발생해요? 리더십이 생겨나죠. 왜냐고요? 조직이 커졌으니까요. 조직의 직무 구조가 다양해졌으니까요. 조직도가 확장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맞는 리더십들이 선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구성원 입장에서 인사 이동이 시작되겠죠. 이게 조직에서 일어나는 큰 변화인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지금 조직 천재 안에서의 구성원들이 느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혼란일 수도 있고 역동성으로 같이 따라오는 변화들인 거예요. 또 여기에 뭐가 있냐? 여기에 따라서 또 우리가 신규 채용을 시작합니다. 미래에 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죠. 그들의 경력과 경험을 사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새롭게 진출하고자 하는 곳에 내부의 역량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경력자를 채용하죠. 그리고 유능한 경력자가 또 같이 일을 함께할 신규 입사자, 신입들을 같이 뽑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입사율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뭐가 같이 변해요? 퇴사율이요. 왜냐하면 이건 서로에게 아름다운 이별일 수 있는 거죠. 마케팅 회사였어요. 그럼 나는 마케팅이 짱인 대로 가고 싶어. 마케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로 계속 일하고 싶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탈하기도 하죠. 마케팅 회사가 새로운 이커머스 같은 것들을 진출하려고 할 때요. 우리의 메인 서비스가 변하는 것 같네? 라고 할 때, 그리고 난 이 흐름에 동조할 수 없어 라고 할 때 퇴사자가 발생하기도 하고, 특히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경영 지원 같은 거, 이 영역은 실은 조직 규모에 따라서 감당해야 되는 전문성이나 포용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럴 때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30명 이하일 때 감당할 수 있는 것과 50명 이하일 때, 100명 이하일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게 달라지거든요. 이때 재무, 법무, 인사가 많이 새롭게 변화가 되죠. 이렇게 해서 퇴사율이 높아지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해요. 퇴사율이 높은 게 문제일까요? 우리가 미래 사업으로 가려고 하고 지금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그 핵심 인재들이 퇴사하는 것은 회사의 리스크일 수 있겠지만, 이런 것에 따라 자연스럽게 서로의 우선순위에 따라 작별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쨌든 구성원이 그리고 조직에서의 느끼는 변화는 입사율과 퇴사율에 큰 차이가 발생할 거고, 평균 근속 연수도 달라지겠죠. 이게 여러분, 평균 근속 연수가 무조건 길다고 좋은 건 아닐 수 있겠죠. 회사가 변한다면 여기에 맞춰서 계속 새롭게 맞춰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채용일에 대해서 입사율, 퇴사율, 평균 근속 연수라는 크나큰 변동이 일어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제가 본 게 점점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시겠죠? 그쵸? 점점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또 이제 구성원에 대한 게 달라지겠죠. 구성원 특성, 구성원 수가 달라집니다. 네, 이렇게 조직이 역동성 있게 변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조직 규모가 되게 크게 돼서 인원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예전에는 젊은 친구들 20대 세대가 많았는데 또 30대, 40대가 늘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타겟하고 있는 시장에 따라,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누가 잘할 것인지에 따라 이게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껏 혼란이라고 느꼈던 게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을 여러분이 알고 가신다면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제가 가장 잘하는 게 이런 맥락을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저의 영상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써먹을 거. 근데 그건 여러분 팁처럼 배울 수 있는 거겠지만, 여러분이 진짜 이것을 활용하시려면 이 근간과 맥락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의 이 모든 변화가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그리고 그래서 어디에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큰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크게 비즈니스 변화에 따라서 조직 외부 요구가 달라지고 거기에 맞춰서 조직 내부가 변화한다 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인사체계 기준들을 만들고 변화합니다. 자, 이 비즈니스 변화와 조직 외부 요구, 조직 내부 변화,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모델이 단일화돼 있을 때, 다각화돼 있을 때, 성숙화로 넘어갈 때, 저희는 이것을 비즈니스 성장 단계라고 정리했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그러면 A 단계일 때, B 단계일 때, C 단계일 때 어떻게 변화 관리가 일어나고, 채용을 어떻게 해야 되며, 조직 관리 어떻게 해야 되고, 성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고, 외부 요구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분석해 놨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 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사는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와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쵸? 그럼 우리가 그 이해관계자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흐름이에요. 비즈니스의 변화에 따른 조직 외부 요구 변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조직 내부 변화, 그리고 이걸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의 니즈들을 보면서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성장 발달 단계마다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큰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업의 성장을 위해
이해관계자 이 극대화를 위해 인사의 기준을 세우고 준수하는 것이 저희 인사의 존재 목적이라면 인사라는 것이 필요한 사람을 채용하고 관리, 평가, 보상, 교육하고 조직 운영, 개발하는 거고 기준을 세운다는 것이 이해관계자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비용 효율성, 지속성장 가능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그럼 이해관계자마다 인사에 대해서 채용, 관리, 조직 운영, 개발마다 무엇을 기대하고 요구하는지를 분석해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주가, 사회가, 조직이, 구성원이 무엇을 기대할지 채용에 대해서 주주는 무엇을 기대하고 사회는 무엇을 요구하며 조직은 무엇을 기대하고 구성원은 뭘 할지 자 보시면 예를 들어 주주는 고효율, 인재 등용, 체계적 예산 관리를 요구할 거고 사회는 채용 절차 공정하게 한 법률을 준수할 거고 기대할 거고 개인 정보 보호를 준수하게 기대할 거죠. 조직은 핵심 인재 선별을 하고 확보하는 것을 되게 큰 목표로 삼고 있고 구성원은 탁월한 동료를 채용하길 바랄 거죠. 이렇게 저희가 다 분석해 놨어요. 제가 지금 이걸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지금 그 다음 단계부터 각 성장 단계별로 채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조직 운영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 이해관계자, 주주, 사회, 조직 구성원. 여러분 여기서 고객이 왜 빠졌냐? 기본이죠, 고객은.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향하고 있는 게 고객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라 그건 비즈니스 성장을 견인한 것의 핵심이어서 저희가 제외한 것이고 우리가 많이 고려해야 돼 주주, 사회, 조직, 구성원의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이들의 니즈가 무엇인지 다 분석한 이것을 바탕으로 각 단계마다 비즈니스 단일화에서 생존의 단계에 있을 때 그리고 다각화라는 단계일 때 성숙화해서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이 단계마다 무엇을 할지를 분석할 거거든요. 너무 재밌겠죠? 정말 대한민국 최고라고 자부하고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특허까지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곱씹고 다시 보고 천천히 돌려보고 안 되면 저희 컨설팅 이용해 주시고 하면서 이 내용들 꼭 흡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